안녕하세요. 세상에 갓 나온 뜨끈뜨끈한 이슈를 전하는 감선비의 갓 이슈, 감선비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여러분이 공들여 쌓아온 그 소중한 일자리가 혹은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메인 공정이 사람이 아니라 새덩이 로봇으로 싹 바뀌어 있다면 어떨까요? 에이, 그건 영화 속 이야기지 라고 허허 웃으실 분들 계시겠지만 이거 웃으며 넘길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수출의 심장이라 불리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임금 협상이다 뭐다 시끄러운 것 같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설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1억 연봉의 베테랑 작업자와 연봉 2천만 원 수준의 무지성 로봇 중 회사는 과연 누구의 손을 잡고 싶을까요? 오늘 그 소름 돋는 진실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2026년 현재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부터 짚어보죠. 요즘 뉴스 보면 현대차 노조 파업 소식 참 지겹도록 들리시죠? 예전 같으면 파업 소식에 주가가 휘청이고 나라 경제 망한다고 난리가 났을 텐데 요즘 분위기는 좀 이상합니다. 회사 수뇌부들이 예전만큼 당황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 파업해라. 그럴수록 우리 명분은 확실해진다. 라는 표정으로 뒷짐지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다크 팩토리, 즉 불 꺼진 공장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노조 측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암호명을 DF247이라고 부르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24시간 7일 내내 사람 없이 로봇만 돌아가는 공장이라니. 듣기만 해도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노사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개처럼 생긴 로봇 스파지랑 백덤블링하는 로봇 아틀라스 만드는 그 회사요. 현대차가 이 회사를 인수할 때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정의선 회장이 로봇에 꽂혔나 보네. 취미생활인가? 라며 반신반의했습니다. 적자만 수천억씩 되는 회사를 왜 굳이 샀을까 싶었죠. 하지만 2026년 지금 그 돈 먹는 하마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신했습니다. 미국 시장 상장을 앞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몸값이 무려 40조 원을 육박한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쯤 되면 머리 회전 빠르신 분들은 감이 오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투자가 아니에요. 7조 원이 넘는 정의선 회장의 개인 지분 가치, 그리고 그 자금을 통해 완성돼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즉, 로봇은 현대차의 미래 먹거리인 동시에 회장님의 경영권을 철통같이 지켜줄 디지털 방패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노조가 파업으로 생산 라인을 멈추려고 할 때 회장님은 로봇의 가치를 키워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마스터 플랜을 돌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시나리오 아닙니까? 실제로 울산 공장의 풍경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한쪽에서는 빨간 띠를 두른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다른 한쪽 연구동에서는 아틀라스 로봇이 사람의 손동작을 그대로 흉내내며 자동차 문짝을 달고 있습니다. 로봇은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결정적으로 파업을 안 합니다. 게다가 2026년형 최신 로봇들은 인공지능 지능까지 탑재해서 웬만한 숙련공보다 사고를 덜 쳐요.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말 안 듣는 1억짜리 직원보다 묵묵히 일하는 2천만 원짜리 로봇이 낫다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게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닙니다. 현대차라는 거대한 함선이 노를 저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건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표준이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회사는 왜 그토록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로봇에 집착했을까요? 그리고 노조는 왜 로봇 도입을 단순한 기술 발달이 아니라 생존권 박탈로 규정하며 분노하는 걸까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계산기 소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대차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참 흥미로운 숫자들이 보입니다. 현재 현대차 생산직의 평균 연봉은 1억 원을 가뿐히 넘겼습니다. 여기에 성과급, 복리후생, 퇴직금 적립액까지 합치면 회사 입장에서는 한 명당 거의 1.5억에서 2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생산하는 물류 로봇이나 협동 로봇의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될까요? 전기세와 약간의 유지보수비를 합쳐도 2천만 원이 채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산술적으로 사람 한 명 쓸 돈이면 로봇 7대, 8대를 굴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단순히 비용이 싸니까 바꾸자는 수준이 아닙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젊은 노동 인구가 마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모셔와야 하는 형편인데 그마저도 숙련도를 쌓으려면 시간이 걸리죠. 반면 로봇은 다운로드 한 번이면 20년 경력 베테랑의 기술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경영진 입장에선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야, 김대리, 그 공정 로봇으로 바꾸면 파업 리스크도 없고 품질도 일정하겠는데? 라는 말이 회의실에서 매일같이 오가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현대차 인도법인은 이미 소프트웨어 중심의 공장을 선언하며 다크팩토리의 초석을 닦고 있습니다. 인도뿐만이 아니죠.
싱가포르에 있는 글로벌 혁신센터에 가보면 사람이 거의 안 보입니다. 로봇들이 알아서 부품을 나르고 조립하고 검수까지 끝내죠. 선비님, 거긴 해외니까 그렇죠? 라고 하시겠지만 그 기술이 그대로 울산으로 넘어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니, 이미 DF247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노조가 로봇 도입은 살인이다라고 외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평생 자동차만 만들어 온 분들에게 이제 로봇이 다 할 거니까 당신들은 코딩을 배우세요 라고 하는 건 선비 보고 갑자기 랩을 하라는 것만큼이나 황당한 소리니까요. 하지만 자본의 생리는 냉정합니다. 노란봉투법 같은 강력한 노동 규제가 논의될수록 기업들은 오히려 그래? 그럼 아예 사람 안 쓰는 방향으로 갈게 라며 자동화 엑셀을 더 세게 밟아버립니다. 규제가 오히려 로봇 도입의 가속 페달이 된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왜 개인 돈까지 털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20% 넘게 가지고 있을까요? 2026년 시장의 평가는 명확합니다. 이 로봇 회사가 미국 증시에 상장되는 순간 정 회장이 쥐게 될 현금은 수조 원대에 달할 겁니다. 이 막대한 자금은 현대차 그룹의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를 끊어내고 완벽한 정의선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결국 로봇은 공장의 생산 도구인 동시에 그룹의 주인이 누구인지 결정짓는 거대한 금융병기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로봇들이 실제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로봇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쫓겨날 것인지, 아니면 로봇의 주인이 될 것인지 그 생존 전략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돈 있는 회장님만 배불리고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나앉으라는 거냐? 라고 말이죠.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차 내부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울산 공장 한쪽에서는 여전히 투쟁의 머리띠를 묶고 있지만 또 다른 영구동에서는 백전노장 베테랑 작업자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아틀라스에게 손맛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로봇이 아무리 똑똑해도 수십 년간 쌓인 인간의 미세한 감각, 예를 들어 볼트를 조일 때 느껴지는 그 미묘한 저항감이나 도장면의 미세한 굴곡을 읽어내는 눈은 순식간에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베테랑들의 노하우를 디지털화해서 로봇의 뇌에 이식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숙련공들의 움직임을 센서로 기록해 로봇에게 학습시키는 거죠.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스승이 되어 내 자신을 대체할 로봇을 가르치고 있는 이 서글프고도 경이로운 장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로봇이 현장에 깔리기 시작하면서 의외의 곳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바로 안전입니다. 사실 자동차 공장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수천 도의 샘물이 끓고 거대한 프레스 기계가 수십 톤의 압력으로 철판을 찍어내죠. 해마다 안타까운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위험한 작업, 사람이 하기엔 너무 뜨겁고 무거운 일들을 로봇이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머리가 아픈 경영진 입장에서도 내 몸 상해가며 일하기 싫은 젊은 세대 입장에서도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윈윈 포인트가 된 겁니다. 문제는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2026년 현재 현대차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보면 예전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기계 잘 만지는 분을 뽑는 게 아니라 로봇과 소통하고 AI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어요. 공장 바닥에 기름칠하던 시대는 저물고 태블릿 PC를 들고 로봇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스마트 작업자의 시대가 온 거죠. 준비된 사람에게는 로봇이 내 업무를 도와주는 든든한 조수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내 밥그릇을 뺏으러 온 저승사자가 되는 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갓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해외 시장의 반응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소비자들은 이제 이 차가 얼마나 튼튼하냐만 따지지 않습니다. 이 차를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윤리적이고 혁신적이냐를 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무인 공장에서 오차 없이 만들어진 전기차에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로 전 세계를 휩쓸 때 현대차가 손 놓고 있었다면 아마 지금쯤 우리는 현대차라는 이름을 역사책에서나 봤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고통스러운 로봇으로의 전환은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형 진화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노조는 우리의 숙련 기술을 로봇에게 다 퍼주면 우리는 껍데기만 남는다며 기술 전수 거부를 외치고 있고, 회사는 미래로 가지 않으면 공멸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단순히 로봇이 이기느냐 사람이 이기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사회적 실험에 가깝습니다. 이 흥미진진하고도 가슴 떨리는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구경꾼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 거대한 설계의 다음 단계에는 더 놀라운
돈의 흐름과 생존의 법칙이 숨겨져 있거든요. 과연 로봇이 지배하는 공장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살아남아야 할지 그 냉정한 현실과 대안을 계속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장 담장 너머의 이야기에서 눈을 돌려 여러분의 실제 주머니 사정과 직결된 돈의 냄새를 한번 맡아봅시다. 현대차가 적자를 보면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조단위 돈을 쏟아부은 진짜 이유. 그건 단순히 공장에 로봇팔 몇 개 더 설치하려는 소박한 꿈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금융시장이 바라보는 이 거대한 설계의 종착역은 바로 플랫폼의 장악입니다. 만약에 자동차 공장에서 완벽하게 숙련된 로봇 아틀라스가 공장 밖으로 걸어 나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택배 상자를 집 앞까지 배달하고 위험한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쌓으며 심지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부축해 산책을 나가는 풍경. 현대차는 지금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전 세계 모든 움직이는 것들의 운영 체제를 장악하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면 애플과 구글이 떠오르듯 로봇 하면 현대가 떠오르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무릎을 탁 칠 만한 팩트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여러분,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공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왜 국내 개미 투자자들이 밤잠을 설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로봇 기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정의선 회장이 개인 지분 20%를 들고 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2026년 기준 이 지분의 가치는 최소 6조 원에서 많게는 8조 원까지 거론됩니다. 이 돈이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를 완전히 재편하고도 남는 수준이죠. 즉, 로봇이 잘 팔릴수록 로봇의 몸값이 올라갈수록 현대차의 지배구조는 단단해지고 주주의 지형도도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건 회장님 사정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실 분들 계시죠? 아닙니다.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이제 노동의 가치가 몸에서 자본과 관리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땀 흘려 나사를 조여야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나 대신 나사를 조이는 로봇의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2026년에 똑똑한 직장인들은 이제 현대차 노조의 파업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기보다 현대차가 사들인 로봇 기업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 로봇이 창출할 부가가치가 내 연금 계좌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계산합니다. 실제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현대차가 테슬라의 옵티머스보다 훨씬 현실적인 로봇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평가가 주르르 있습니다. 테슬라가 화려한 쇼를 보여준다면 현대차는 당장 공장에 투입 가능한 일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실용주의의 승리랄까요? 이런 평가는 곧바로 전 세계 투자 자금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는 여전히 소외라는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로봇이 대체하기 힘든 고도의 창의성이나 복합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은 로봇의 주인이 되어 연봉이 치솟겠지만 단순 반복 업무에 의존해온 이들은 급격한 소득 절벽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건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내일은 안전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로봇에게 내 자리를 뺏길까봐 두려워하며 담장을 높이 쌓을 것인가? 아니면 변화의 파도를 타고 로봇이 벌어다주는 수익의 흐름에 올라탈 것인가?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과 현대차가 그리는 2030년의 진짜 모습,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안목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변화의 끝에서 웃는 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어볼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오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상 참 무섭게 변하네 싶으시죠?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선비가 늘 강조하듯이 위기라는 글자 안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법이니까요. 2026년 지금 현대차가 보여주는 이 거대한 로봇 공습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의 정의를 새로 써야 한다는 것이죠. 상상해보세요. 2030년의 어느 날 여러분은 출근 대신 집에서 태블릿 PC를 켭니다. 울산 공장에 있는 여러분의 전담 로봇 아틀라스가 오늘 처리해야 할 작업 리스트를 보내오죠. 여러분은 로봇의 눈을 통해 공정 상황을 체크하고 로봇이 판단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에만 승인 버튼을 누릅니다. 육체 노동은 로봇이 하고 인간은 의사결정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대. 이게 바로 현대차가 꿈꾸는 다크팩토리의 최종 진화 형태이자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일터입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지금 당장 안목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얼마나 성실히 몸을 움직이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로봇과 AI를 잘 부릴 수 있느냐가 몸값을 결정하는 잣대가 될 겁니다. 현대차 노조가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도
결국 이 변화의 속도 때문입니다. 변화를 멈출 수는 없으니 그 변화 속에서 사람의 자리를 어떻게든 확보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업무에서 로봇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한 끝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따뜻한 공감이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협상력이든 혹은 전체 판을 읽는 통찰력이든 말이죠. 동시에 우리는 자본의 파이프라인에도 눈을 떠야 합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로봇 지분을 통해 그룹의 미래를 설계하듯 우리도 로봇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에 올라타야 합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24시간 공장을 돌리며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 로봇들의 주인, 즉 주주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2026년의 생존 전략은 내 몸값 올리기와 로봇 지분 소유하기라는 두 트랙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늘 변해왔습니다. 마차가 자동차로 바뀔 때 마부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했지만 결국 자동차는 마부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로봇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장은 내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가 이 파도를 제대로 타기만 한다면 로봇은 우리 삶을 더 가치 있고 여유롭게 만들어줄 든든한 머슴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현대차와 로봇 그리고 그 이면의 거대한 설계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봤는데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분 좋은 느낌표 하나가 남았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재앙이지만 준비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축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축제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이상 세상의 오마이갓 이슈를 전하는 감선비의 갓 이슈 감선비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입니다. 저는 더 뜨끈뜨끈하고 유익한 이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